세상에서는 이번에 다른 거 다 떠나서 국회 경비대장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국회 경비대장 나와서 증언하는 거 보셨어요? 국회 경비대장이 총경입니다. 경찰이에요, 그게. 근데 이름이 국회 경비대장이잖아요. 그러면 국회 경비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름 자체가? 국회를 경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장은 못 들어가게 막고 군인들은 들어보려고 지가 안내를 해. 국회 경비대가. 네? 익산시장은 익산시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난데없이 이천시에 가가지고 복숭아 팔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를 경비하라고 했더니 너는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막냐. 그것도 할 말이 많아. 왜 그랬냐고 내가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 봉쇄대장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름이 갑자기.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무원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들이 이번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경찰들은 지네 저 두목들을 구속이라도 했잖아요.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거 경찰이 구속시킨 겁니다. 지네 손으로. 근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있었던 우리 행정관들, 뭐 공무원들이랑 가끔씩 보는데 계엄 이후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야 경찰들이 참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경찰들 입장도 있겠지만 참 그거 좀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막 그래서 무슨 뭐 다 나름 무슨 지네 부처에 다 잘 나가는 국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 거기다 데려다 놨으면 그거 시키는 대로 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아라. 담 넘어가려고 그러면 끄집어내려라. 이런 지시를 국무총리가 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행안부 공무원이나 기재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 가서 국회 가서 봉쇄하라고 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서 저희는 불법 위헌적인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안 했겠냐? 그랬더니 서로 얼굴 빨개져가지고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일단 갔을 것 같고요. 모이라고 하면 갔을 것 같고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막으라고 하면은 일단 막다가 국회의원들이 나를 알아보면 이거 누구요? 신복이 차관하냐? 그러면 바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답이고 현실이죠. 그러니까 왜 공무원을 하는지 몰라요. 공무원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두 번째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길래, 봉급 따박따박 나오고 연금 나오고 잘 안 잘리니까, 세 번째 정년이 길어서, 두 번째하고 통하는 말이죠. 네 번째 고시 붙으면 가문의 영광이라길래, 네? 다섯 번째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은 권력자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 어디에 국민에 대한 입장이 있고 어디에 헌법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특히 헌법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만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헌법 1조.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있죠. 대한민국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억하시죠? 거기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권력이. 그래서 주권을 가진 권력자인 국민이 공직자들에게, 국가에게, 정부에게, 국회에게, 법원에게 너네들은 이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제시한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는 다른 것과 달리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권력자인, 주권자인 국민이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 국민을 대부분 다 절로 보죠. 그냥 선거 때 표나 찍어줄 사람 같으면 그때는 국민이고 시민이고, 그거 지나고 나면 민원이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온갖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수시로 민원실에 와가지고 저기 난동을 부리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법이 어떻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억지만 쓰는 민원이, 이게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만나는 국민의 실체죠. 그리고 지나가면은 예전에 선거 때 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막 세우면서 일로 와봐, 여기 와서 저 하수도 막힌 것 좀 봐봐, 이거 좀 뚫어, 이걸 이제 국민이라고 생각하죠. 김승수라고 있었잖아요, 전주시장 했던. 예. 아시죠? 네. 그 이 사람 아니에요? 김승수 시장이 처음 시장 돼가지고 제일 곤란하고 당혹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김승수 시장이 애초에 시장 비서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한주 시장 하시고 이럴 때 시장님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가봤어. 그러니까 거기 또 전주고등학교 동문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익산에도 이렇게 많은데 전주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이나 저기 그런데 시장 되고 나서 김수수 시장이 많이 갈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시장에 왔는데 전주시의 유지들이나 거기 전주고등학교에 나와서 내가 여기 전주에서 내가 방국계나 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몰라? 저 새끼 누구야 저거? 승수 왔냐? 일로 와봐. 여기 인사해요. 여기 내 친구야, 군산 살아.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만 시장이 어떤 사람인가, 지방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챙겨보시지 말고 평소에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지켜보고 요구했으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이다. 조직사회에 있으면 정부에 있던 어디 기업에 있든 자기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생각하고 위만 쳐다봐요, 위만. 왜냐하면 거기를 쳐다봐야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거든. 아래를 백날 쳐다봐야 시달리기만 하지, 귀찮기만 하지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엄 상황에서 거기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든 경찰이든 뭐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건, 이거는 나한테 원래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니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급이 낮은 수준부터 생각을 합니다. 높아질수록 늦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높아지면 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웃기죠. 예? 밑에 놈한테 다 떠미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권력은 실제 국민한테 있는 건데, 헌법에 의하면 지가 권력자라고 생각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래로만 내려가는 거지,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네가 나쁜 짓 하면은 우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검찰에 있던 윤석열이는 더더욱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 이 시간이 다 돼서 요거만 얼른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이번 계엄의 주체로 세 군데를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학교 출신이 했다고? 첫 번째, 서울법대 내락과, 두 번째, 육사 쿠데타과, 세 번째, 경찰대학 부역학과. 그 와중에 또 충암고라고 하시네. 대학 세 개를 얘기하는데 무슨 충암고예요? 왜 대학입니까?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 나라 돈으로 다 가르친 거잖아요. 육사하고 경찰대는. 국민 세금으로 바친 거예요. 걔들은 용돈도 받아, 학교 다닐 때. 예? 학비만 공짜인 게 아니라 옷도 주고 용돈도 받고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을 상대로 촛불을 겨루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정부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서울법대 들어갔다고 하면은 막 동네 플래카드 걸리고 뭐 정치인회에서 막 저기 무슨 장학금 준다 그러고 뭐 온갖 일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서울법대만 나왔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뭐 겁나게 껐덕거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슨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정작 국헌을 문락해 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 생기니까 앞장서. 그리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악 쓰면서
대통령이 저 중국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선거가 있어서 부정선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네? 그러고 다니는 것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죠. 지금 내란 수계 권한대행 하는 사람도 서울대 출신이고 내란 수계도 서울대 출신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정부 조직도를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대통령을 메뉴로 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거 우리 신봉인 차관님 전공 분야입니다. 요렇게 쫙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국무위원들이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저 줄이 연결돼 있는 게 이제 지시하고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무총리보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저기는 국무총리한테는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무총리가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줄이 연결돼 있는데 줄이 연결 안 돼 있는 데가 저 두 군데 있죠. 저쪽에 보시면 어디예요? 공수처하고 인권위원회. 저기는 연결이 안 돼. 저게 독립기관이라는 겁니다. 저기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보고를 요구할 수도 없고 보고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연두 순시를 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행사에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다 위쪽에 써 있지만 저건 국무위원들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순서를 어떻게 했어요? 국무총리가 하다가 탄핵 소추되니까 기재부 장관이 하죠. 그 중간에 또 있었잖아요. 저기 뭐가 다 보신기관이잖아요. 근데 저거 없이 바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국무위원이라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요 줄만. 여기 이게 다 부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행정부처의 서열입니다. 기재부, 그다음에 교육부 여기까지가 부총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일 말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 있고 이럴 때 갈 때 보면은 요 순서대로 줄 서서 사진 찍고 이러는 것도 이 순서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생각보다 국가보훈부가 꽤 서열이 높고요. 여기 보시면 산업부가 생각보다 서열이 뒤쪽에 있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부처 밑에는 외청이라고 해서 여기서 정책 결정한 거를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숫자가 많죠.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들 많잖아요. 검찰청, 병무청, 여기 또 행안부 밑에 경찰청, 소방청 얼마나 많습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만약에 행안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행안부 밑에 외청으로 경찰청, 소방청이 있잖아요. 행안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다 소방관들이 해야 된다. 혹은 소방관들이 80% 이상 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이 안 드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시죠? 불가능하죠? 자, 여기 환경부가 있고 밑에 기상청이 있어요. 환경부의 과장의 50% 이상은 다 기상청 통보관들이 가서 해야 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2개 정부 부처가 있어요. 딴 데서 하면 다 이상하게 안 돼. 법무부, 검찰청이 분명히 밑에 있는 외청 아닙니까? 여기 국장의 80% 이상을 하고 있고 과장이 5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도 안 이상하시죠? 그래야 되는 것 같죠? 네? 여기 경찰이 가가지고 행안부 국장 80% 하겠다고 하면은 난리 날걸? 근데 이거는 그런갑다 해. 네? 더 심각한 데가 있습니다. 군인은, 검사는 어디 소속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검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법무부. 행정부요? 법무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이에요.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이고. 아니, 답을 알려드려도 경찰인데 경찰청 소속이지. 행안관입니까? 경찰관이라고 하잖아. 소방관은 어디 소속이에요? 소방청 소속이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검사는
검찰청. 이게 또 망설이신다고. 어려워요 이게? 군인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게 문제고. 이번에 군인들 별달고 나와서 저 군복 입고 증인신문 받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군복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 써 있어요. 이쪽에 자기 소속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아들 손자들도 군대 갔다가 애들 오잖아요 휴가 때. 안 보셨어요 여기 뭐라고 써갖고 다니나? 민방위 써갖고 다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인데 왜 대한민국 국방부라고 안 써?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서 그래요.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보시고서도 왜 딴소리 하냐고요. 군인들이 지 소속을 써갖고 다니는 애들이야. 걔들은 여기다가 지 부대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고 그러죠. 이게 눈뜬 장님이라니까. 근데 여기 질병관리청 있죠. 이거 예전에 질병관리청이 아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습격시켰습니다. 그 전에 질병관리본부였어요. 그죠? 그래서 청이 되면서 본부장이 1급이었는데 청장 차관급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경찰청 있죠. 경찰청은 예전에 뭐였는지 아세요? 1987 영화 보면 치안본부였죠. 치안본부. 치안본부 전에는 내무부 치안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 그게 커지면 본부, 그게 커지면 청. 이거 아시겠죠? 계룡대에 가면 참모총장 3시가 있어요. 계룡대에. 예? 그 간판이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지네 기관명이잖아. 간판 붙어있는 게. 계룡대라고 붙어있을까요? 국방부, 육군 이렇게 붙어있을까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이렇게 붙어있어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나요? 믿어지기는 하시나요? 네. 아니, 대답 좀 빨리빨리 하시죠. 뭐 한동훈입니까? 네.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본부는 어느 레벨이라고요? 청보다도 밑이라고. 군인은 여기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육군본부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국방부 국장의 80% 이상이 군인이야. 예? 과장의 50% 이상이 역시 군인이야. 왜 그러냐고요. 왜 여기만 그래? 딴 데는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면서요. 그죠? 신봉일 차관님 행안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 양반 옛날에 순경이었다 그러면 순경하면서 올라가가지고 행안부 차관까지 했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검사는 법무부 장관 하는 게 당연해요? 왜 군인은 군인 출신만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국방부 장관이 다 민간인이었어요. 원래 쿠데타 박정희가 하기 전까지는. 이기붕이라고 아시죠? 이승만 때 잘 나가던 나중에 자살한 이기붕이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독재 정권에서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었다. 근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걸 엎어놓으니까 엎어놓고 뭐 파티도 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부터 잘나고 누우면 무슨 생각이 날까? 다른 놈이 또 쿠데타 해가지고 나를 죽이거나 엎어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탐하는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고, 그죠? 또 군대를 장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손아귀에 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 폭력은 국방부에서 행사하니까 쥐고,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데는 법무부니까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데니까 거기를 또 쥐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통이 나중에도 이어지는 게 전두환 민정당 때 육법당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왜 육법당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서울법대고 나온 육사를 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지금 또 국힘에 많이 있어요. 그 윤석열이가 좋은 자리 준 사람들 명단 쫙 써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한 90%가 검사고 10%가 판사잖아요. 그죠? 이 다 여기서 온 거고, 이 조직을 이상하게 만든 것도 여기를 장악해야 되겠는데,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 시키면 불안하니까 언제 말 안 들을지 모르니까 이 유니폼 입은 사람들을 여기를 장악하게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률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권력자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런 전통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행안부의 이 경찰청,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부처들의 과장들이 다 사급 서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청에 있는 과장들도 사급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리 경찰서장이 있잖아요. 익산경찰서장이 계급이 뭔지 아세요? 총경이죠. 총경이 4급입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근데 공무원들 그 직급 체계나 이런 걸 보면은 봉급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총경이 군인으로 가면은 뭐하고 같은 줄 아세요? 계급이? 뭘 것 같아요? 총경 다음이 경찰에서 경무관이잖아요. 그러면 무궁화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왕무궁화를 단다고. 군대에서는 대령이 한 칸 올라가면 바뀌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령하고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총경이 소령하고 같아요. 왜냐? 군부독 지정권이 올려놔가지고 월급 올려놔가지고 지네 환심 사서 저기를 하려고. 연금도 어디서 맨 먼저 생겼는지 아세요? 국민연금이 맨 나중이고 맨 처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맨 마지막에 국민연금. 왜냐하면 군인이나 공무원은 말 안 들으면 내가 위험하거든. 국민들은 개돼지로 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제도나 역사에 남아있고 잘못된 정권이 권한이 아닌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그거를 심지어 법대를 나와서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자가 정면으로 이걸 어기면서 글자 써 있는 거 한글만 읽을 줄 알아도 이거는 무슨 법 공부를 해야지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정부 조직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이상한 현상들을 지금 1961년 이래 몇 년 됐어요 지금 65년 동안 그냥 방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손잡고 육법당이 다시 활개치는 현상이 됐다. 민정당도 육법당이 순서만 바뀌었지 지금 서울법대 나온 놈들이 육사한테 지시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인 헌법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전제되고 국민들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자각할 때 기본사회라는 게 의미가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 다음이요. 아니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2005년 9월 달에 구미 시내에게 진짜로 걸렸습니다. 지만씨 좋은 아빠 되세요. 지만씨 큰일 했다. 나는 세상에 현수막 갑자기 경축 걸린 거 많이 봤어도 등남 써있는 거 내가 처음 봤어. 이게 어디를 가서 이걸 보여드려도 막 이게 혀차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청주에 가서 제가 이 강연을 하는데 이걸 보여드리니까 이쪽 집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오메 저기도 걸렸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게 구미시대 아니면 어디 또 걸릴 때가 있어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어디 걸렸는데 그랬더니 옥천에 엄청 걸렸어요 이거. 옥천에 왜 걸렸는지 아세요? 네. 유경수 여사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지금 민주시민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권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왕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서 대한민국이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하면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30% 나오죠. 그 중에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 이재명이 싫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15% 있고 애초에 왕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노예 같은 백성들이 15%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갈길을 갈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을 다시 다져서 바꿔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늦었네요.